CTV의 마늘입니다. 오늘은 SN0105-G라는 모델을 리뷰하려고 가지고 왔는데요. 이거는 그 중국제 시계예요.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는데, 그 시계 형님이라는 유튜브를 보고 그 유튜브에서 주는 할인 코드 이런 걸 적용을 해서 좀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. 근데 저렴하게 구매를 했는데 그냥 원가에 구매를 했어도 됐을 법한 그런 시계이긴 하네요. 지금 다시 덮어놓은 상태인데, 시계는 지금 제가 따로 보여드릴 거고요. 보면은 이렇게 뭐 이런 카드 들어가 있고요. 뭐 유저 매뉴얼이라고, 뭐 사실 매뉴얼이 필요 없는 시계이긴 한데 매뉴얼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컵 받침 같은 느낌의 이런 카드도 있고요. 보증서 같은 것 같아요. 여기서 뭐 1년 동안 보증이 된다든지 뭐 그런 거겠죠. 그리고 그 시계 줄질할 때 쓸 수 있는 봉 빼는 도구가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요거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. 이렇게 이 시계가 아무래도 이제 밀리터리 시계다 보니까 그 어디에나 달 수 있는 이런 액세서리 하나도 추가해 줬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있고요.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정리해서 넣어 놓도록 하겠고요. 네, 시계를 보겠습니다. 네, 시계는 이렇게, 저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시계예요. 4개뿐이 없습니다. 나머지 처분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선물로 준 것도 있고. 네, 여기서 이 시계가 산 마틴 시계입니다. 이 시계들은 보시면 뭐 대강 아시겠지만은 G샥, 그 핸드폰과 블루투스 링크가 되는 G샥 시계와 그 시티즌, 그 퍼펙추얼 캘린더, 그리고 해밀턴, 그 메카니컬, 카키필드 시계가 이렇게 있습니다. 요거는 좀 미리 꺼내놔야겠네요. 크기를 좀 비교를 해야 돼서. 우선 이 시계가 이제 산 마틴인데요. 처음에 보고 좀 놀랐던 게, 예전에 제가 그 티소 꽃두리의 로즈골드 오토매틱을 샀을 때, 그때 이제 줄을 사고 처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빡빡한 느낌이 있거든요. 그 빡빡한 느낌이, 이렇게 지금 소리 들리시죠? 근데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어요. 그래서, 그리고 줄의 그 퀄리티도 정말 괜찮고요. 좀 두꺼워가지고 이게 이렇게 부드럽진 않아요, 손목에. 근데 계속 차다 보면은 어, 익숙해지고 또 줄도 좀 부드러워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. 정말 사고 싶었던 시계 중에 하나가 그 론진 헤리티지 밀리터리였거든요. 근데 그 론진 헤리티지 밀리터리를 저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서 본 게 아니고, 그 영등포의 어떤 한 백화점에서 실물을 보고, 와 이거 너무 이쁘다.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직원한테 물어본 게, 무브먼트를 좀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좀 약간 직원이 약간 띠껍게, 제가 살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았나 봐요. 에타 2824 수정 무브먼트라고. 그래서 가격대가 그럼 도전할 만할까 그러고 물어봤는데, 정말 거기는 웬만한 론ችን 시계보다 비쌌어요. 정말. 그래서 도전도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, 그 시계는 지금 구하기도 좀 어렵잖아요. 그 론진 헤리티지 밀리터리가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 느낌을 내는 시계도 많이 없는데, 근데
그 알리익스프레스를 보다가 이 산마틴이라는 이 브랜드에서 그 론진 헤리티지 밀리터리를 뭐 오마주라고 하면 오마주라고 할 수 있고 뭐 카피라고 하면 카피라고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냈으면은 뭐 오마주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오마주한 이 시기가 있길래 처음에는 이제 살 마음을 이제 갖지는 않았어요. 제가 뭐 알리에서 그렇게 많이 사본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알리에서 주목한 시계 브랜드들은 있었어요. 산마틴과 발타니와 이스케이프먼트 타임 이렇게 세 개의 브랜드가 오마주라는 이름을 내걸고 이제 시계를 냈을 때 가장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값을 해주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. 우선 이 시계는 무브먼트는 농협 35, 이게 NH35 무브먼트가 들어가 있어요. 핵 기능도 있고 매뉴얼 와인딩도 됩니다. 매뉴얼 와인딩 이렇게 하면은 이 사각사각거리는 이 특유의 그 NH35스러운 그 느낌이 있는데, 근데 조금 다른 게 예전에 그 제가 NH35 들어간 시계를 한번 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세이코였거든요, 그 시계가. 근데 이 용두가 너무 작아서 돌릴 때 사각사각거리는 그 느낌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았어요, 용두가. 근데 얘는 용두를 굉장히 크게 해줘서 매뉴얼 와인딩으로 냈어도 됐겠다 싶을 정도의 용도라서, 물론 이것도 이제 그 오마주를 하면서 어느 정도 차용을 한 부분인데, 근데 이 부분이 너무 돌리기가 좋은 거예요. 메카니컬 카키필드. 이 시계도 이 시계가 그 매뉴얼 와인딩이거든요. 근데 이제 돌려보면은 이게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. 오랫동안 안 돌려서. 근데 한동안 엄청 차고 다니긴 했는데요. 아무튼 돌리면은 굉장히 느낌도 좋고, 그런데 따다다닥 소리도 너무 이쁘고 돌리는 느낌도 좋아요. 근데 이 매뉴얼 와인딩이 독특한 느낌이 없다 뿐이지, 돌리는 거는 얘가 더 뭔가 좀 돌리기 수월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. 크기도 크고. 그리고 이 힌지가 구운 블루 힌지, 이제 구운 바니쉬 블루 힌지라고 하는데, 네, 잠시만요.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 중국 놈들이 사기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딱 봐도 아시겠죠? 이거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면 알잖아요. 이거 진짜 구운 블루 힌지 맞네요. 예를 들어서 칠한 거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외곽 쪽에 약간 아주 살짝이라도 좀 덜 칠해지는, 왜냐면은 이제 칠할 때 대량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에어브러시나 이런 걸로 칠하진 않거든요. 그런 걸로 하나하나 칠하면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마 담갔다가 빼는 식으로 그렇게 도색을 할 텐데, 그러면은 가장자리가 약간 그 덜 채색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전반적으로 멀리서 볼 땐 모르는데 가까이서 보면 그런 느낌이 있는데, 지금 이 산마틴의 이 시계는 지금 완벽합니다. 어쩔 수가 없어요. 이거는 누가 봐도 구운 블루 핸즈가 적용이 됐다는 게 느껴지고요. 그리고 마감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. 마감이 잘 돼 있는데 뭐 정말 고가의 시계처럼 그렇게 아주 어려운 그런 마감은 아니에요. 근데 그래도 정말 칼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. 네, 백판이 이제 개인적으로 그 시스루백을 좋아하긴 하는데 시스루백이 아닌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. 하지만 이거는 뭐 NH35 무브먼트가 들어가 있는데 뭐 굳이 NH35 무브먼트를 감상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그리고 퀵 릴리즈 시계줄인데 이것도 나중에 갈 때 너무 괜찮겠죠. 근데 지금 이미 체결된 시계줄이 너무 괜찮아서
갈 일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은 너무 밝은 색상이라 좀 어두운 색상도 구매해 가지고 한번 체결을 해 보고 싶긴 해요. 산마틴 시계줄이 그렇게 또 저렴한 건 아니라서 그 정품, 그러니까 산마틴이 만들어낸 정품 시계줄. 근데 이 시계줄 물론 해밀턴의 이 시계줄이 지금 제가 그냥 저렴이를 막 사 가지고 체결을 해서, 원래 그 체결이 돼 있던 시계줄은 또 굉장히 비싸잖아요, 해밀턴 시계줄이. 그래서 그거는 빼놓고 그냥 중국에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서 체결을 하고 다니는데, 이렇게만 봐도 차이가 많이 나긴 하죠. 야, 시계줄을 다시 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하네요, 이 해밀턴한테. 그리고 얘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은, 이 시계 그 케이스 크기 있지 않습니까? 케이스 크기가 이 해밀턴이 38mm고 얘가 38.5mm래요. 근데 딱 봐도요, 이거 훨씬 커 보이지 않아요? 0.5mm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. 0.5mm 차이면은 실질적으로 잘 몰라야 되는데, 아무래도 케이스 베젤의 크기 때문인가 싶기도 한데, 근데 베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약간 그 해밀턴이 플랫하다 뿐이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. 그리고 착용을 했을 때도 이제 착용한 걸 하나하나를 보여드릴게요. 제가 크기에 좀 약간 민감하다 보니까. 근데 전 38mm 이 해밀턴 시계가 저한테는 좀 작거든요. 근데 편하니까 아무래도 워낙 이쁘고, 전 참고로 손목 크기는 17.8 정도 됩니다. 17.7이나 8 정도. 이렇게 봤을 때 나쁘지 않다는 건 아는데, 원래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막 42mm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시계,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존재감은 있어야지 좀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. 요즘에 막 47mm 이런 것들이 막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는 47mm는 못 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38.5인데 한번 보세요. 아까 느낌이랑 많이 다르죠. 해밀턴보다 훨씬 좀 더 커 보이고 약간 쾌적해 보이기도 하고. 음. 근데 지금 영상에서 다 담겨지지 않는데 정말 고급스럽게 생겼어요, 진짜. 이게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20만 원 초반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절대 그 가격이 나쁘지 않습니다. 물론 무브먼트가 NH35라는 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, 뭐 오토매틱을 뭐 몇 개를 쳐보기도 하고, 뭐 에타 2824의 수정 무브 또 무수정 무브 다 차봤어요. 뭐 아주 고가의 시계는 차본 적은 없지만은, 근데 결론적으로 제일 잘 맞았던 거는 미오타 오토 그리고 NH35 이 무브먼트가 시간 오차도 적었고, 이 해밀 이 해밀턴 그 메카니컬 커키필드 이 시계가 이제 에타 2824에서 로터를 빼고 수정을 해가지고 탑재가 된 매뉴얼 와인딩 그 무브먼트잖아요. 근데 이 시계보다 오히려 이 시계가 더 오차가 덜 나고 있습니다. 하루 오차가. 저는 오차를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따져가지고 그렇게 차진 않는데, 그냥 하루에 다 차고 나서 뭐 어느 정도 오차가 나나 1분 이상 나나 그냥 그런 것만 보거든요. 근데 얘 아직까지는 뭐 거의 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. 뭐 뽑기 운이 좋았던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, 그래도 어쨌든 케이스 직경은 38.5라고 나와 있고요. 그리고 럭투럭은 47.2mm, 그리고 두께는 11.9mm로
되어 있고요. 방수는 100m라고 합니다. 물을 묻힐 일은 별로 없겠지만요.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이 용두에서 용두 이렇게 돌려 가지고 시계 충전해 주는 거, 예전엔 이거 너무 많이 하면은 시계에 무리가 많이 간다 그래서 안 했는데, 제가 개인적으로 시계 유튜버 중에서 그 가장 존경하는 유튜버가 그 올드뱅크라는 그 시계 유튜버거든요. 근데 그분께서 이거는 마음껏 돌려줘도 된다. 그래서 거기에 댓글이나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어요. 이거 마음껏 돌리면 된다, 안 된다, 뭐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, 전 그냥 그분 믿으려고요. 하지만 뭐 마음껏 돌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차고 다니면서 로터로 충전을 하는 거는 그렇게 할 겁니다. 하지만 뭐 시간이 없을 때는 용두로 충전하는 것도 충분히 이용을 할 겁니다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중국이 정말 작정하고 시계를 오마주 시계만 내는 게 아니고 나중에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만들어 냈어요, 만일에. 근데 스위스 헤리티지가 담긴 그런 시계처럼 정말 우아한 시계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정말 무서운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정도의 오마주 시계를 만들어냈다는 거는 나중에 자체적으로 디자인만 잘 된다면은 그 퀄리티가 엄청날 수도 있거든요. 무브먼트도 이제 이렇게 범용 무브먼트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 만들어낸다. 이미 상위권 무브먼트도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. 그걸 너무 싸게 팔아서 그게 문제긴 한데, 네, 물론 이제 또 카피를 한 거고요.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차피 모든 그 자체 뭐 매뉴팩처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카피로 시작을 하잖아요. 그러다가 나중에 자체적으로 그 매뉴팩처 무브먼트가 나온다. 그러면은 이 중국의 세계 시장을 어떻게 잡아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좀 많이 놀랐어요, 이 시계를 보면서. 어떻게 이 가격에 이런 시계를 팔지라는 생각이, 아무리 그 NH35가 탑재가 됐다고 하더라도 정말 좀 놀랍긴 합니다. 아무튼 오늘 산마틴의 시계 리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